브랜든 빅스는 단순한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는 정보기관들을 경계하게 만들고 세계 지도자들을 불안하게 만든 인물입니다. 그의 예언은 소름 끼칠 정도로 높은 적중률을 자랑하며 이제 그는 전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새로운 예언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최근 비전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한반도의 운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심인물로 다시 등장합니다. 이 예상치 못한 연결은 지구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 선언은 그의 비전을 지켜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폭탄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빅스는 트럼프가 한반도 관련 회의에 등장하는 장면을 명확히 묘사했으며 마치 곧 재편될 글로벌 체스판의 핵심 조각처럼 그려냈습니다. 그는 가능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트럼프와 한반도의 만남은 필연적이며 그 충격은 거대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세부 사항이 아니라 동서양 간의 세력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움직임입니다. 이번 예언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그가 묘사한 방식입니다. 그는 먼 미래나 수십 년 후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트럼프와 한국 사이의 연결이 이미 마쿠에서 시작되었으며 카메라와 조명에서 멀리 떨어진 은밀한 대화와 조용한 협상 속에서 진행 중이라고 강조합니다. 빅스에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은 곧 세상이 목격하게 될 거대한 사건의 서막일 뿐입니다. 빅스의 행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가 허투루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국제 위기가 벌어지기 전 그는 이미 명확한 징후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재난들조차도 그는 미리 비전 속에서 예고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쌓은 이 신뢰성은 트럼프와 한국을 나란히 놓은 그의 새로운 예언을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의 말을 주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다가오는 현실의 눈을 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트럼프라는 이름만으로도 이미 무게와 논란을 지닙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미국 안팎에서 연쇄의 반응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이제 그가 빅스의 한반도 비전과 연결되면서 경고의 의미는 전혀 다른 차원을 갖게 됩니다. 예언자는 트럼프가 단순한 조연이 아닌 결정적 협상의 흐름을 바꾸는 주인공으로 등장한다고 묘사합니다. 그는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더욱 전략적인 역할을 가지고 돌아오는 존재로 수십 년간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지역 중 하나로 여겨졌던 한반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브랜든 빅스는 단순한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는 정보기관들을 경계하게 만들고 세계 지도자들을 불안하게 만든 인물입니다. 그의 예언은 소름 끼칠 정도로 높은 적중률을 자랑하며 이제 그는 전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새로운 예언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최근 비전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한반도의 운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심인물로 다시 등장합니다. 이 예상치 못한 연결은 지구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 선언은 그의 비전을 지켜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폭탄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빅스는 트럼프가 한반도 관련 회의에 등장하는 장면을 명확히 묘사했으며 마치 곧 재편될 글로벌 체스판의 핵심 조각처럼 그려냈습니다. 그는 가능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트럼프와 한반도의 만남은 필연적이며 그 충격은 거대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세부 사항이 아니라 동서양 간의 세력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움직임입니다. 이번 예언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그가 묘사한 방식입니다. 그는 먼 미래나 수십 년 후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트럼프와 한국 사이의 연결이 이미 마쿠에서 시작되었으며 카메라와 조명에서 멀리 떨어진 은밀한 대화와 조용한 협상 속에서 진행 중이라고 강조합니다. 빅스에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은 곧 세상이 목격하게 될 거대한 사건의 서막일 뿐입니다. 빅스의 행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가 허투루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국제 위기가 벌어지기 전 그는 이미 명확한 징후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재난들조차도 그는 미리 비전 속에서 예고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쌓은 이 신뢰성은 트럼프와 한국을 나란히 놓은 그의 새로운 예언을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의 말을 주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다가오는 현실에 눈을 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트럼프라는 이름만으로도 이미 무게와 논란을 지닙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미국 안팎에서 연쇄 반응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이제 그가 빅스의 한반도 비전과 연결되면서 경고의 의미는 전혀 다른 차원을 갖게 됩니다. 예언자는 트럼프가 단순한 조연이 아닌
결정적 협상의 흐름을 바꾸는 주인공으로 등장한다고 묘사합니다. 그는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더욱 전략적인 역할을 가지고 돌아오는 존재로 수십 년간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지역 중 하나로 여겨졌던 한반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브랜든 빅스는 단순한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는 정보기관들을 경계하게 만들고 세계 지도자들을 불안하게 만든 인물입니다. 그의 예언은 소름 끼칠 정도로 높은 적중률을 자랑하며 이제 그는 전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새로운 예언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최근 비전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한반도의 운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심 인물로 다시 등장합니다. 이 예상치 못한 연결은 지구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 선언은 그의 비전을 지켜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폭탄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빅스는 트럼프가 한반도 관련 회의에 등장하는 장면을 명확히 묘사했으며 마치 곧 재편될 글로벌 체스판의 핵심 조각처럼 그려냈습니다. 그는 가능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트럼프와 한반도의 만남은 필연적이며 그 충격은 거대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세부 사항이 아니라 동서양 간의 세력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움직임입니다. 이번 예언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그가 묘사한 방식입니다. 그는 먼 미래나 수십 년 후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트럼프와 한국 사이의 연결이 이미 마쿠에서 시작되었으며 카메라와 조명에서 멀리 떨어진 은밀한 대화와 조용한 협상 속에서 진행 중이라고 강조합니다. 빅스에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은 곧 세상이 목격하게 될 거대한 사건의 서막일 뿐입니다. 빅스의 행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가 허투루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국제 위기가 벌어지기 전 그는 이미 명확한 징후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재난들조차도 그는 미리 비전 속에서 예고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쌓은 이 신뢰성은 트럼프와 한국을 나란히 놓은 그의 새로운 예언을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의 말을 주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다가오는 현실에 눈을 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트럼프라는 이름만으로도 이미 무게와 논란을 지닙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미국 안팎에서 연쇄 반응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이제 그가 빅스의 한반도 비전과 연결되면서 경고의 의미는 전혀 다른 차원을 갖게 됩니다. 예언자는 트럼프가 단순한 조연이 아닌 결정적 협상의 흐름을 바꾸는 주인공으로 등장한다고 묘사합니다. 그는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더욱 전략적인 역할을 가지고 돌아오는 존재로 수십 년간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지역 중 하나로 여겨졌던 한반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죽음에 가까운 체험 이후 브랜드는 놀라운 세부 묘사를 가진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장소, 본 적 없는 얼굴들이 등장하는 작은 장면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장면들이 실제 사건의 일부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현상처럼 보였지만 곧 그는 매일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본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예언으로 가득 찬 공책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의 의심으로 시작되었지만 곧 그 반응은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상처럼 보였던 것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고, 정치 변화, 자연재해 등 그 어떤 사건도 그의 기록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젊은 브랜드는 이 꿈들이 단순히 이상한 경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정확도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그를 연구자, 과학자, 언론인들과 연결시켰고 그들조차도 그의 적중률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비전이 진정한 무게를 갖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과 직접 연결된 이미지를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예언자에 따르면 트럼프는 단순한 지나가는 인물이 아니라 결정적인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브랜드는 닫힌 방, 경호원들, 비공개 회의 장면들을 묘사했으며 그 중심에는 트럼프가 한국 관계자들과 마주 앉아 전 세계를 바꿀 만한 사안을 논의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비전은 거의 차가운 어조로 상세히 설명되었고 어떤 은유도 없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그대로 기록되었습니다. 트럼프, 한국, 협정, 긴장감,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결정들. 빅스는 이것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연결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는 한국이 전 세계 세력들이 만나는 지점으로 등장하며 트럼프는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라 균형을 뒤흔들 수 있는 존재로 등장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서명 하나, 단어 하나, 선택 하나가
곧바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긴장감은 더해집니다. 브랜든의 과거 예언만으로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는 평범한 위기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트럼프가 한국 안에 있다는 것을, 그곳에서 전 세계의 운명을 좌우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지역은 오랫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중심 중 하나로 여겨져 왔으며 그곳에서의 어떤 움직임이든 평화를 뜻할 수도 전쟁을 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비전의 함의는 직접적이다. 만약 브랜든이 또다시 옳다면 머지않아 지구는 미국, 한국, 북한 그리고 그에 따른 동방의 강대국들 간의 관계가 완전히 재편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른다. 예언자는 이 장면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묘사하며 마치 만남을 피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말한다. 트럼프가 단순히 미국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 지구상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의 운명을 형성하는 인물로 다시 등장하는 것이다. 브랜든 빅스는 강렬한 언어만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가 말한 모든 것이 사람들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뉴욕을 뒤흔든 9.11 비극이 일어나기 수년 전, 그는 비행기가 고층 건물을 들이받는 장면을 묘사했다. 무너져 내리는 탑들의 모습, 혼란 속에서 거리를 달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세세하게 기록했다. 많은 이들이 비웃거나 무시했지만 공격이 현실이 되었을 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의 신뢰는 수천 명의 고통 속에서 태어났으며 그 이후로 그의 모든 비전은 무시할 수 없는 신호로 여겨졌다. 그것이 한 번뿐만이 아니었다. 빅스는 러시아의 심장을 강타할 테러의 물결 또한 경고했다. 그는 지하 폭발, 연기, 대중교통 속의 절망을 묘사했다. 몇 달 뒤 모스크바는 수십 명의 사망자를 낸 지하철 테러에 휩싸였다. 그는 미리 그 장면을 기록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비극은 다시금 그의 비전이 망상이 아닌 경고임을 확인시켰다. 세계가 여전히 그 재난들에서 벗어나 안도의 숨을 내쉴 때 브랜든은 더욱 음울한 것을 예고했다. 그는 회색 구름이 전 지구를 뒤덮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 남녀가 얼굴을 천으로 가리고 다니는 모습, 닫히는 국경, 멈춰선 도시, 텅 빈 시장. 그는 2020년 팬데믹이 폭발하기 몇 달 전 세계적 마비를 말한 것이다. 현실이 그가 묘사한 대로 되었을 때 가장 회의적인 이들조차 인정했다. 그는 먼저 보았고 먼저 알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긴 목록의 일부에 불과하다. 중동의 정치적 위기,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그의 새벽 기록에는 이미 담겨 있었다. 언제나 같은 패턴이었다. 그는 꿈을 꾸고 기록하고 시간이 흐르면 역사가 그것을 확인했다. 매번 맞을 때마다 그의 말의 무게는 커졌고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자라났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브랜든의 한국에 대한 발언이 주목의 절정에 이릅니다. 그는 단지 트럼프와의 비밀 협상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닙니다. 상징성과 충격이 가득한 비전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한 마리 황금 비둘기가 한반도 상공을 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소한 디테일이 아니라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비둘기는 영토 위를 7번 회전했습니다. 각 회전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고 마치 한국 민족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을 단계들을 세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회전에서는 가시철 조망이 떨어지고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이는 화해의 신호였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원한으로 가득했던 마음들이 용서를 향해 열리는 모습이 묘사되었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번영이 나타났고 도시들이 성장하며 거리에는 활기와 풍요가 넘쳤습니다. 네 번째에서는 나라가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변모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에서는 문화가 국경을 넘어 퍼져나가며 여러 민족과 대륙을 사로잡았습니다. 여섯 번째에서는 영적인 물결이 한반도를 휩쓸며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절정의 순간에는 통일이 이루어졌고 한국은 세계 평화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황금 비둘기의 각 회전마다 비전의 강도는 더욱 커졌습니다. 일곱 번째 회전을 마쳤을 때 브랜든은 한반도 전체가 거대한 등대처럼 빛나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그 빛은 국경에 갇히지 않고 아시아를 넘어 다른 대륙까지 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에서 이렇게 강력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밝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방향이었고 한국이 군사력이 아닌 변화의 영향력으로 예기치 못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신호였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 예언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는 가장 기다렸던 부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브랜드 내 비전이 실현되었다면 이 한국에 대한 선언을 무시하는 것은 논리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황금 비둘기는 이미 전례 없는 시대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한반도가 마침내 과거의 상처를 벗어나 세계 무대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이 계시의 힘은 단지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달된 감정에도 있습니다. 브랜드는 마치 그 모든 순간을 실제로 겪은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분단이 무너지는 순간, 풍요가 솟아나는 순간,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먼 미래의 일처럼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곧 드러날 준비가 된 현실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메시지는 더욱 불안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브랜드는 이전에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대를 뒤흔든 비극들을 예언했습니다. 팬데믹, 전쟁, 붕괴를 미리 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7단계의 영광 속에서 변화할 것이라고 말할 때 그 누구도 가볍게 웃어넘길 수 없습니다. 그의 기록은 전 세계가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황금 비둘기는 단지 꿈속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까이 다가온 운명의 요약입니다. 상처로 가득했던 땅이 치유되고 나뉘었던 민족이 하나로 합쳐지며 작게만 여겨졌던 나라가 국제 무대의 주인공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브랜든 빅스는 이를 확신에 차서 선언했고 그 확신은 경고처럼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브랜든 빅스는 황금 비둘기가 우연히 한반도를 날고 있던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각 회전은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단계였으며 한 나라 전체의 변화를 나타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이 7단계의 움직임이 이미 시작된 시간표를 드러내고 있으며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흐름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화해였습니다. 단지 형식적인 협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접근의 몸짓들, 굳은 마음들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빅스에게 이것은 출발점이자 과거에 갇혀있던 민족을 해방시키는 장벽의 붕괴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축적된 증오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짐이 어깨에서 내려간 듯 안도의 숨을 쉬는 군중들을 묘사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정부가 아닌 민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월과 정치로 인해 갈라졌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기 시작하는 집단적 각성이었습니다. 브랜드는 이것이 이 사이클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수십 년의 고통 이후에도 인간은 용서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국가가 빠른 속도로 번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리는 상업 활동으로 들끓고 산업은 성장하며 도시는 새로운 프로젝트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상처받은 나라로 기억되지 않고 생기 넘치는 경제 엔진으로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빅스는 이 단계를 명확히 묘사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을 끌게 될 번영의 폭발이라고 말입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혁신이 나라를 뒤덮는다고 했습니다. 예언자는 실험실, 대학교, 연구소에서 전례 없는 발견들이 발표되는 장면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전략적 분야에서 첨단 기술이 등장하며 한국은 세계적인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과학은 단지 발전을 이끄는 수준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찬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문화적 변화였습니다. 브랜드는 음악, 예술, 문학, 그리고 한반도의 가치들이 다른 대륙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한국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영향력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세대를 관통하는 지속적인 흐름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변화는 가장 섬세하고 민감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물결이 한반도를 휩쓰는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삶의 깊은 의미를 찾기 시작했고 영적 지도자들이 나타났으며 갱신의 메시지로 인해 수많은 군중이 변화되었습니다. 빅스에게 이 시기는 마지막 단계를 위한 준비의 순간이었습니다.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변화는 통일이었습니다. 그는 서로 다른 깃발들이 내려지고 역사적인 분열이 극복되며 마침내 하나가 되어 나란히 걷는 민족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화해의 세계적 본보기로 떠오를 것입니다. 브랜드는 이것이 이 모든 순환의 절정, 즉 한반도가 평화에 살아있는 상징으로 솟아오르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승리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브랜드는 중국에 대한 어두운 계시도 전했습니다.
그는 한 마리 거대한 붉은 용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동물은 상처 입고 피를 흘리며 산꼭대기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굵은 비처럼 쏟아졌지만 생명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눈물이 떨어지는 곳마다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예언자에게 그것은 한 국가가 붕괴에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브랜드는 그 용이 두 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과거를 향해 있었고 또 하나는 미래를 바라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 내부의 분열은 용의 몸 전체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겼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중국이 단순한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깊은 갈등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나라는 구조 자체가 흔들릴 정도의 불안정한 시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전은 분명했다. 한국이 7단계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중국은 고통의 눈물로 얼룩지게 될 것이다. 빛과 그림자의 대조는 각 나라가 미래의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를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한국은 희망의 등대로 떠오르고 중국은 가장 혹독한 시련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대비는 많은 이들에게 불안을 안겨주었다. 지금까지 브랜든이 세계적인 사건들에 대해 정확히 예측해왔기에 이번 예언은 아시아에서의 역사적 전환점을 의미할 수도 있었다. 하나의 나라는 부활하고 다른 하나는 위기에 빠진다. 우리의 눈앞에서 저울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 계시의 강도는 무시할 수 없다. 우리는 상반되지만 똑같이 결정적인 두 메시지를 마주하고 있다. 한쪽에는 통일과 평화의 리더십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7가지 변화의 순환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눈물 흘리는 붉은 용, 즉 불안정과 분열, 그리고 몰락의 신호가 있다. 브랜든 빅스는 2026년이 불가능한 전환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환상 속에서 한반도의 봄은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현실보다 훨씬 큰 벚꽃들이 가득 핀 들판을 보았다고 전했다. 각 꽃잎은 강렬한 색으로 빛났고 그 위에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미적 요소가 아니었다. 전례 없는 변화의 예고였다. 빅스에 따르면 이 시기는 역사적 사건들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며 세계 앞에서 한국의 운명을 다시 쓰게 될 것이다. 그는 이 봄 동안 한반도가 실제적인 화해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디딜 것이라고 말했다. 단지 연설이 아니라 실제 행동이 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산 가족들이 마침내 다시 만나고 경제적 차원에서의 공동 행보가 시작되며 수십 년의 분단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단계의 신호가 될 것이다. 그러나 브랜드는 그보다 더 인상적인 것을 강조했다. 이 시기에 예상치 못한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정치 구조에서 나오지 않은 인물이지만 자연스러운 힘으로 떠오르며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 새로운 인물은 권력이나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국민의 행복과 평화만을 목적으로 삼을 것이다. 빅스는 그의 존재를 자석 같은 사람이라고 묘사했으며 거창한 연설 없이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전했다. 이 예고는 더 큰 감동을 자아냈다. 왜냐하면 브랜드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지도자는 아무도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지 않을 때 등장할 것이라고. 한반도가 가장 방향을 잃었을 때 그의 등장이 진정한 변혁의 시작을 알릴 것이라고 했다. 많은 사람에게 이 비전은 불가능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예언자의 이전 정확한 예측들을 고려할 때 이 발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이 계시와 함께 빅스는 더욱 상징적인 장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하늘에서의 만남을 보았다고 했다. 거대한 흰 독수리가 서쪽에서 나타나 바다를 넘어 한국에 이르렀다. 이 상징은 의심의 여지 없이 미국을 가리켰다. 그러나 예언자는 독수리가 공격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보호하듯 머물렀다고 한다. 그 곁에는 이미 한반도의 운명을 상징하는 존재로 알려진 황금 비둘기가 함께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 두 존재 앞에 상처 입고 경계심을 품은 채 여전히 위험 있는 붉은 용이 등장했다. 이후 일어난 일은 명확히 묘사되었다. 독수리와 비둘기는 충돌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란히 날며 하나로 정렬되었다. 예상치 못한 협약,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의 물결이 퍼져나갔다. 브랜드는 이 만남이 미국과 한국 사이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더 이상 일방적인 의존이 아닌 진정한 동반자 관계, 상호 이익을 주고받으며 이 지역에 전례 없는 균형을 가져올 연합이었다. 붉은 용은 처음엔 강하게 저항했다. 빅스는 환상 속에서 용이 일어서려 하고 으르렁거리며
의심의 눈빛을 보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상처 입은 이 동물은 독수리와 비둘기의 비행을 지켜보며 점차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예언자는 용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공존을 받아들이는 순간을 묘사했다. 이 장면은 중국이 내부 분열을 겪은 후 결국 미국-한국 동맹이 주도하는 새로운 힘의 구도에 자리를 내어줄 것이라는 예고로 해석되었다. 이 비전은 분석가들과 추종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만약 이 예언이 실현된다면 한국이 분단되거나 보호받는 대상이 아닌 주요 강대국들과 나란히 서는 주체로서 등장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브랜드는 이 만남이 국제관계의 재편을 상징한다고 단언했다. 한국은 더 이상 협상의 도구가 아니라 두 거인 사이의 균형을 조율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비전의 강렬함은 단순한 이미지에만 있지 않다.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에 있다. 빅스에 따르면 2026년의 봄은 단순히 꽃이 피는 아름다운 시기가 아니라 조용한 혁명이 펼쳐지는 무대가 될 것이다.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고 예상치 못한 동맹이 형성되며 한국은 그 중심에 서게 된다. 그리고 이전 예언들에서 이미 언급된 트럼프는 이 판도 속에서 추가적인 조각으로 등장하여 워싱턴과 서울 간의 연결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브랜든 빅스는 한국의 변화가 정치나 군사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환상 속에서 한반도는 훨씬 더 거대한 것의 중심, 즉 영적 쓰나미의 진원지가 되었다. 그는 황금빛 파도가 한반도에서 뻗어나가 아시아 전역으로 퍼지는 모습을 보았다고 전했다. 그것은 파괴의 파도가 아니라 강력한 영향력의 파도였다. 그 파도가 닿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의식이 깨어나며 민족 전체가 의미와 진리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빅스는 이 움직임이 소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수백만 명에게 닿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물결은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인도는 물론 대륙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된다고 했다. 그는 환상 속에서 영적으로 억압받던 장소들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전했다. 한반도 북부에서는 숨겨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믿음을 표현하며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대규모 집회들이 두려움 없이 열리기 시작했다. 빅스에 따르면 이러한 각성은 자유세계조차도 감동시킬 정도로 강력하며 어둠 속에서도 민족이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것이다. 동시에 한국은 또 다른 분야에서도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과학 분야였다. 예언자는 인류를 충격에 빠뜨릴 만한 발견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연구실에서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는 장면을 보았다고 전했다. 그중 하나는 바닷물에서 직접 청정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술이었다. 브랜드는 이 발견이 단지 세계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환경 파괴까지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학자들이 환호하고 각국이 충격에 빠지며 시장이 재편되는 장면을 묘사했다. 한국은 혁신의 세계적 기준이 되며 그 운명이 정치적 영적 영역을 넘어 기술적 리더십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의료 분야에서도 그는 불가능해 보였던 치유의 기적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암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질병을 완전히 제거하는 치료법들이 개발되고 오랜 고통 속에 살던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며 인류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환상 속에서 한국의 의사들은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고 한반도의 대학들은 세계적 학문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으며 전 세계의 환자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치료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게 되었다. 통신 분야에서 빅스는 더욱 놀라운 장면을 묘사했다. 그는 언어의 장벽이 완전히 사라지는 시스템을 보았다고 전했다. 서로 다른 국가의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통역 없이 어떤 장애물도 없이 소통하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 이는 한국이 민족 간의 벽을 허물고 세계를 가깝게 만들며 심지어는 세계 평화 증진까지 이끄는 혁명을 주도하게 될 것임을 의미했다. 이러한 계시들은 거대한 청사진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환상은 아직 남아 있었다. 브랜드는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두 개의 강을 보았다고 한다. 하나는 북쪽에서 또 하나는 남쪽에서 흘러내렸다. 처음에는 나란히 흐르며 서로 닿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이 두 강이 만나 하나의 강력한 강이 되었다. 예언자에게 이것은 통일의 상징이었다. 그는 이 과정이 갑작스럽거나 강제적인 방식이 아닌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확언했다. 문화적, 경제적 교류로 시작해 정치적 협력으로 나아가고 결국은 완전한 통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통일이 외부 세력에 의해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국 민족의 진정한 의지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십 년 동안 분단된 민족이 스스로 하나가 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라는 것이다. 이 통일 이후 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평화적 화해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후의 환상에서 그는 더욱 위대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이미 통일을 이룬 한국은 지구의 심장으로 변모한다. 그 땅에서 강렬한 빛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국제 지도자들이 한반도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고 갈등 해결법을 배우고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했다. 중동의 전쟁, 아프리카의 분쟁, 남미의 위기까지 모두 한국을 해결의 본보기로 바라보게 된 것이다. 이 거대한 변화의 절정은 2027년에 도달했다. 빅스는 거리 곳곳에서 축하하는 인파를 보았다고 했다. 서로 다른 국기의 깃발들이 함께 휘날리며 마침내 두려움 없이 웃고 있는 민족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한반도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이고 전례 없는 번영과 평화가 넘쳐 흐르는 장면을 묘사했다. 그것은 단지 물질적 풍요만이 아니었다. 영성이 고양되고 도덕성이 강화되며 사회적 균형이 이루어지는 상태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2027년은 황금 시대의 시작이 될 것이다. 예언자는 이 새로운 시대가 한반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번영과 영성, 과학과 신앙,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조화를 하나로 결합할 수 있다는 본보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세계는 이 작은 반도를 미래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된다. 브랜드는 마지막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이 비전이 저절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새로운 세대의 용기, 그리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식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금시대는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것이 실현될지는 인간의 응답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주어진 것이다. 브랜든 빅스가 묘사한 이 미래를 당신은 어떻게 바라보는가? 한국이 정말로 지구의 영적 덕 기술적 심장이 될 수 있다고 믿는가?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기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운명에 대해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미래는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믿을 것인지의 결정은 지금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위대한 변화의 침묵이 다가올 때 어떤 목소리는 그 누구보다 크게 울려 퍼진다. 그 목소리 중 하나는 바로 신디 제이콥스의 것이다. 그녀는 정부를 뒤흔들고 전문가들을 당황하게 하며 아무도 상상조차 못한 사건들을 예언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예언자다. 그녀의 여정은 파괴적인 정확성 위에 세워졌다. 베를린 장벽이 여전히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시절, 그녀는 그 붕괴를 예고했고 권력의 눈이 먼 지도자들이 지배하던 때에 소련의 해체를 밝혔으며 은행과 재벌들이 인정하기도 전에 2008년 금융위기를 경고했고 모든 여론조사가 반대하던 트럼프의 승리를 선언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전 세계가 믿지 못하는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현실이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운도, 우연도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을 가로지르고 인류 앞에 미래를 드러내는 힘이었다. 수십 년간 그녀는 전 세계를 돌며 계시를 전했다. 수많은 이들이 그녀를 불신하려 했지만 현실은 모든 의심을 무너뜨렸다. 그녀의 예언 중 80% 이상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바로 그 놀라운 기록 때문에 그녀의 최근 메시지는 더욱 충격적이다. 왜냐하면 이번이 처음으로 신디 제이콥스가 전 세계를 향해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세계 지도자들에게도 지구 곳곳의 익명의 대중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 하나의 장소만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예언은 단 한 나라를 위해 전해졌다.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녀의 이 행위만으로도 이미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그녀의 말은 단순한 경고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 신디 제이콥스는 말한다. 서쪽에서 시작된 보이지 않는 힘, 제어할 수 없는 바람이 분쟁의 땅들을 지나 한반도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이 바람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기상현상도 아니다. 그것은 변화와 단절,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품고 오는 존재다. 그녀에 따르면 이 바람의 등장은 한반도의 운명을,
나아가 전 세계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는 과정의 시작을 의미한다. 현대사 속에서 한반도는 전쟁과 점령, 피로 얼룩진 분열의 무대였다. 언제나 열린 상처의 중심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제 예언자의 말에 따르면 이 땅은 전 세계적 운동의 심장이 될 것이라고 한다. 신디 제이콥스는 주저하지 않고 선언했다. 한국은 아시아의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이 선언 하나만으로도 지각을 흔드는 충격이다. 예루살렘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새 종교의 중심이며 수십억의 믿음을 좌우하는 작은 땅이다. 그리고 이제 그 타이틀이 그녀의 입을 통해 한반도로 옮겨지고 있다. 멀리서 듣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믿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을 전한 이는 결코 평범한 인물이 아니다. 그녀는 시간과 정치, 경제의 시험을 견뎌냈고 모든 비판을 이겨냈다. 왜냐하면 그녀의 모든 선언은 결국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의 어떤 예언보다도 더 거대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선거나 경제 위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는 한 나라 전체의 영적 재배치를 의미한다. 신디 제이콥스에 따르면 한국은 단순히 축복을 받을 나라가 아니다. 엄청난 짐을 감당하게 될 나라다. 그녀는 변화의 바람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바람은 2025년 10월 3일, 즉 한국이 개천절로 나라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에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그녀는 이 날이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 말한다. 그날을 기점으로 일련의 사건들이 전개되며 세상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예언은 단순히 바람이라는 은유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 너머를 말했다. 그 보이지 않는 움직임과 함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한반도의 역사를 바꿀 존재다. 그 인물은 평범한 정치인도 전통적인 종교 지도자도 아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는 새로운 시대의 열쇠를 쥐고 있을 존재다. 그 인물의 도래와 운명의 바람이 함께할 때 한국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 예언의 무게를 무시할 수는 없다. 신디 제이콥스가 소련의 붕괴를 말했을 때 누구도 믿지 않았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경고했을 때 많은 이들이 비웃었다. 그러나 미래는 정확히 그녀의 말대로 펼쳐졌고 모든 이들이 현실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시선은 한국을 향하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일어날지 여부가 아니라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이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도 경제적 재편도 아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영적 지형을 다시 그리는 일이며 그 중심에 수세기 동안 고통과 저항을 견뎌온 한 나라가 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처음으로 예루살렘과 같은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 이것은 계시의 시작일 뿐이다. 아무리 불편하게 들리더라도 분명한 진실이 있다. 한국은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다. 이 선택에는 숨겨진 이유, 깊은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나타날 징후를 통해서만 온전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운명의 바람에 대한 선언은 결코 모호한 상징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 움직임을 실제적이고 압도적인 것으로 묘사했다. 그것은 서쪽에서 시작되어 분쟁으로 황폐해진 지역들을 지나 마침내 한반도에 머무르게 된다. 이 바람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 심장과 정신을 강타하는 것이다. 그녀는 이 바람이 군중을 멈추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하며 영성을 믿지 않던 이들의 눈에서 눈물을 쏟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바람은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초대받지 않고 들어와 공간을 장악하고 역사를 바꾼다. 그녀가 공유한 환상 속에서 이 바람은 도시 전체를 휩쓸었다. 사람들은 분주히 걷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즈니스맨, 학생, 노인, 아이들까지 모두 동일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마치 더 높은 힘 앞에 선 것처럼 손을 들었다. 종교도 나이도 사회적 지위도 중요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논리의 장벽을 뚫고 모두를 하나의 순간으로 연결시킨 듯했다. 그 바람은 파괴가 아니라 무시할 수 없는 부르심이었다. 예언자는 이 현상이 전례 없는 일임을 분명히 했다. 한국의 역사 속에서 이와 비교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렇다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왜 수많은 전쟁과 침략, 분단으로 얼룩진 이 작은 반도를 그 바람은 선택했는가? 그녀의 대답은 단순하고 명확했다.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신디 제이콥스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이제 동양의 새로운 영적 중심지로 지정되었다. 예루살렘이 수천 년 동안 운명을 결정지은 것처럼
이제 한국이 인류의 새로운 국면에서 심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선언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그녀의 말에서 가장 무게감 있었던 부분은 이 바람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잠시 불고 사라지는 미풍이 아니다. 그것은 한반도에 머물며 영적 환경뿐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까지 송두리째 변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바람과 함께 더 위대한 것이 도래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한국이 아시아의 예루살렘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 비교는 결코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은 수십억 인류의 신앙이 집중된 도시이자 종교들이 만나는 장소이며 수천 년 동안 쟁탈과 숭배의 중심이 되어온 땅이다. 한국에게 이 타이틀을 부여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글로벌 영향력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종교적인 의미만이 아니다. 그것은 문화, 정치, 그리고 여러 나라들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칠 위치를 뜻한다. 신디 제이콥스는 말했다. 수많은 나라의 군중들이 해답과 희망, 그리고 방향을 찾아 한국으로 몰려올 것이라고. 이 예언은 고통의 무대로만 여겨졌던 이 땅이 이제 전 세계에 영감을 주는 원천으로 바뀔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현실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이 선언은 지나치게 대담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역사만 보아도 그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징후들이 있다.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 음악, 영화, 기술은 이미 수십억 인구에게 도달하고 있다. 문화 영역에서 가능한 일이 왜 영적 영역에서는 불가능하겠는가? 바로 이것이 예언자가 사용한 논리였다. 오늘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내일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메시지는 가장 진지한 톤을 띠게 된다. 신디 제이콥스는 한국이 아시아의 예루살렘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될 것이다 라고 단언했다. 그녀는 이 운명이 이미 기록되었으며 수세기 동안 고통과 고립을 견뎌온 이 작은 땅이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다가오는 그 바람은 단순한 징조가 아니라 시간이 도래했다는 확정적 신호다. 이전에 약점으로 여겨졌던 것들은 이제 강점으로 해석될 것이다. 침략과 지배, 내전 속에서도 살아남은 이 나라는 이제 수십억 인류에게 영적 등불이 될 것이다. 이 극적인 반전은 예언의 충격 중 하나다.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불가피해지고 작아 보이던 것이 위대해지며 잊혀졌던 땅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많은 이들에게는 이것이 여전히 불가능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 같은 미래를 선포한 목소리는 이미 세계 앞에서 수많은 불가능을 선언하고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여준 인물이다. 제국의 붕괴, 경제의 몰락, 예측 불가한 지도자들의 등장, 이런 것들을 세상에 그 누구보다 먼저 입으로 전한 자가 바로 신디 제이콥스였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시선은 한국을 향하고 있다. 신디 제이콥스가 언급한 세 가지 징표는 한국의 변화가 결코 보이지 않거나 조용히 지나가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이 징표들은 시간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표식이다. 첫째는 심령을 뒤흔드는 영적 바람이다. 둘째는 수십억의 시선 앞에 마련될 무대다. 셋째는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을 한 인물의 등장이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운명을 따라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난다. 각 단계는 다음 단계를 위한 길을 준비하며 모두가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 바람은 이미 선언되었다. 이제 다음 단계는 바로 위대한 무대다. 예언자 신디 제이콥스는 전 세계 모든 민족의 눈이 한국을 향하는 장면을 묘사했다. 그녀는 분명히 밝혔다. 이 사건은 10월부터 전개되기 시작하며 2026년 월드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했다. 단순한 스포츠 토너먼트가 아니라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축구는 단지 수단일 뿐 그것을 넘어 인류의 영혼을 변혁시키는 메시지의 매개체가 될 것이다. 그녀는 가득 찬 경기장과 수백만 명이 화면 앞에 몰입하고 전 세계 50억 인구가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장면을 보았다고 말했다. 경기는 팽팽했고 골은 없었다. 기대감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이 고조되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한 명의 한국 선수가 공을 몰고 전진했다. 신디 제이콥스가 묘사한 그 순간은 모두가 숨을 멈춘 장면이었다. 슛이 날아갔고 그녀는 그 안에 인간의 힘을 넘어선 어떤 개입이 있었다고 보았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장면의 운명을 인도한 것이었다. 공은 공중을 가르며 마치 한 민족 전체의 의지를 싣고 날아가는 듯했고 골문을 흔들었다. 세계는 충격 속에 폭발했다. 그것은 단순한 스포츠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계시였다. 이 순간의 충격은 전 세계에 퍼질 것이다. 신문, 방송, 소셜미디어는 단지 한국의 예기치 않은 승리를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50억 명의 눈앞에서 일어난 기적을 증언할 것이다. 이 메시지는 선수의 발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너머에서 전 세계가 본 것에 있다. 모든 예측을 뒤엎고 작고 무명의 나라가 거인을 쓰러뜨리는 모습, 그것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단순 명료하다. 불가능은 없다. 축구는 단지 도구일 뿐 진정한 메시지는 영적 선언이다. 한국에게 이 승리는 단순한 우승이 아니다. 그것은 하늘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미 음악, 영화, 기술로 세계의 이름을 알린 이 나라는 이제는 더 높은 차원의 사명을 가진 땅으로 인식되게 될 것이다. 전 세계는 이 땅 위에 논리를 초월한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스포츠의 무대는 그저 영적 계시를 위한 막에 불과하다. 이것이 두 번째 징표다. 그러나 세 번째는 훨씬 더 불가해하고 충격적이다. 신디 제이콥스는 한 인물의 등장을 예언했다. 그녀는 그의 이름도 정확한 외모도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했다. 그는 등장하는 즉시 모든 이들이 그 사람임을 알아볼 것이라는 점이다. 그는 전통적인 정치인도 익숙한 종교 지도자도 아니다. 그러나 그의 등장과 동시에 인류는 느낄 것이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기다려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구나. 본 적은 없어도 마치 영혼 깊숙이 기억하고 있었던 인물처럼 그의 존재는 시대를 나눌 것이다. 이전과 이후가 분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인물이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이 인물은 갑작스럽게 등장하지 않는다. 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징표가 성취된 후에 나타난다. 이미 불고 있는 영적 바람은 마음을 준비시키고 세계를 뒤흔들 승리의 무대는 인류의 눈을 뜨게 만든다. 그리고 바로 그 준비의 절정에서 그 인물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권력이나 지위를 얻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그는 하나의 시대의 열쇠, 그리고 한국에서 시작되지만 결코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는 새로운 질서의 상징으로 등장한다. 이미 바람은 불기 시작했고 무대도 준비되었다. 그러나 운명은 그보다 더 충격적인 일을 남겨두고 있다. 신디 제이콥스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70년 넘게 한반도를 갈라놓은 분단의 벽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 그것도 외교적 협상이나 국제적 압력이 아닌 훨씬 더 깊고 통제 불가능한 힘. 바로 기도에 연합된 힘에 의해. 그녀는 환상 중에 판문점의 철조망이 걷히고 군인들이 무기를 내려놓는 장면을 보았다고 했다. 세대를 넘어 떨어져 지낸 가족들이 울며 서로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 그것은 정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움직이는 영성이었다. 이 순간은 단순한 영토 통합이 아니다. 그것은 집단적 부활이다.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고통은 하나의 절규 속에 녹아들 것이다. 남과 북이 함께 외치는 한 문장.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 이 외침은 천둥처럼 울려 퍼질 것이고 불가능은 현실로 바뀔 것이다. 이념과 전쟁으로 유지되던 보이지 않는 벽은 단 몇 초 만에 무너질 것이다. 이제 한국은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화해와 통합의 본보기로 세계에 기억될 것이다. 이 장면의 파급력은 세계 전역을 강타할 것이다. 중동의 분쟁, 유럽의 긴장, 영원할 것 같던 민족 간의 반목이 한반도를 바라보며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해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아픔으로 기억되던 땅은 평화의 기준점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 분단의 종식은 단지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마음의 화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또 하나의 움직임에 대해 언급했다. 그것은 한국을 수백만 명의 순례지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서울의 거리마다 외국인들로 가득 차고 교회와 사찰, 성소들마다 각국에서 온 인파가 몰릴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다. 그것은 영적 순례다. 전 세계가 이 작은 땅에서 다시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희망의 원천을 찾게 될 것이다. 그녀는 선언했다. 서울은 새로운 영적 중심지로 변화할 것이며 전 세계의 남녀노소, 모든 종교를 믿는 이들이 그곳으로 모이게 될 것이라고. 어떤 이들은 믿음을 찾아, 어떤 이들은 위로를 찾아, 어떤 이들은 징조를 찾아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느끼게 될 것이다. 종교를 초월한 무언가가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은 집단적인 영적 각성이며 가톨릭 신자도, 개신교도도, 불교도도, 심지어는 무신론자들까지도 모두가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존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문화적 충격이 일어날 것이다.
이미 음악 영화 기술의 수출국으로 잘 알려진 한국은 이제 영성을 수출하는 나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현상이 어떤 중앙 집중적 종교 시스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수많은 목소리의 연합, 다양한 실천의 흐름, 그리고 각 기도의 열정에서 피어나는 불꽃 같은 열망에서 비롯된다. 세계는 전례 없는 현상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전 세계 영성을 비추는 등대 같은 국가의 탄생, 이 모든 것의 상징적 정점은 바로 예루살렘과의 직접적인 비교다. 수세기 동안 수십억의 신앙인들이 모여든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처럼 한국은 이제 동양의 새로운 제단으로 인식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예루살렘은 분쟁의 도시였지만 한국은 화해와 연합, 그리고 부활의 땅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고유한 표식이 된다. 이것의 영향은 단지 영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몰려오면서 경제, 문화, 정치적 입지 역시 변화할 것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것은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생생한 증거가 될 것이다. 바람은 단지 불었던 것이 아니라 뿌리 내렸고, 무대는 단지 설치된 것이 아니라 등불이 되었으며, 화해는 단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퍼졌다. 그러나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은 눈에 보이는 징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녀는 왜 한국이 선택되었는지에 대한 3가지 숨겨진 열쇠도 함께 밝혔다. 이것들은 한국의 부르심을 정의할 뿐 아니라 무시될 경우 치명적인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그 열쇠는 다음과 같다. 상처, 문화, 사명. 이 3가지가 한반도의 예언적 운명을 떠받치는 기반이 된다. 첫 번째 열쇠는 상처다. 한국의 역사는 침략, 전쟁, 굴욕의 연속이었다. 임진왜란, 일제 식민 통치, 그리고 한국전쟁이라는 깊은 상처는 수세대를 거쳐 이어져 왔다. 그러나 그녀에 따르면 이 상처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것들은 한국이 세상의 상처를 치유할 자격을 가진 민족이 되었음을 증명한다. 극심한 고통을 겪은 자만이 타인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불 속을 걸어본 자만이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다. 신디 제이콥스의 시각에서 한국은 상처 입은 치유자, 고통 속에서 단련된 민족이다. 증오와 분열 속에 빠진 세상은 고통을 인내하며 회복을 배운 이 민족에게서 위로와 치유의 길을 찾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열쇠는 문화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무기와 전쟁을 통해 영향력을 구축해온 반면 한국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한국의 음악은 전 세계 차트를 장악하고 영화는 상을 휩쓸며 드라마는 수십억의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그러나 제이콥스에 따르면 이것은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이는 영적인 준비입니다. 한국 문화는 그 안에 민족의 고통, 투쟁, 그리고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음악, 모든 대본, 모든 이미지는 정치가 결코 열 수 없는 문을 여는 도구입니다. 예언자는 이 문화가 운명 지어진 인물의 비밀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 그가 전 대륙의 마음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열쇠는 사명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받기 위해 선택된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 선택된 것입니다. 그것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그로 인해 박해를 받은 것처럼 한국도 받은 것을 나누는 사명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경제적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화한 한국은 이제 영성과 희망을 나누는 분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의 가장 큰 짐이자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 3가지 열쇠, 상처, 문화, 사명은 왜 한국이 아시아의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지목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신디 제이콥스는 끔찍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부르심이 클수록 시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 때 3가지 위험이 나라를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세계 질서의 붕괴입니다. 한국이 영적 절정을 맞이하는 시기에 지구는 혼돈에 빠질 것입니다. 세계 경제는 무너지고 화폐는 힘을 잃으며 새로운 권력 지도가 그려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는 조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폭풍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피난처로 여겨지겠지만 동시에 목표물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한국의 위치는 태풍의 눈과도 같을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안전하지만 사방이 위험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 말입니다. 두 번째 위험은 갈등의 격화입니다. 제이콥스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미 영적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며 곧 물리적 세계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정 내의 분열, 세대 간의 충돌, 이념적 대립을 언급했습니다. 팬데믹은 단지 예행 연습에 불과했다고 했습니다. 다가올 것은 훨씬 더 크고 공격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부흥의 순간에 그 사명을 막기 위한 공격에 직면할 것입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세력들은 한반도가 영적 등대가 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위험은 가장 교묘한 것입니다. 바로 내부의 적입니다. 교만오만 무관심. 신디 제이콥스는 가장 큰 위협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온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신들이 무적이라고 믿게 되는 유혹, 가장 연합해야 할 때 분열되는 위험, 축복이 허영심으로 인해 저주로 바뀌는 가능성. 예언자는 이스라엘 선택받은 민족이 바로 교만에 빠져 무너졌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한국도 같은 함정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언은 자동적인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가능성을 드러냅니다. 만약 민족이 교만의 함정에 빠진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과 연합으로 견뎌낸다면 그 사명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경고는 주어졌고 징조는 설명되었지만 신디 제이콥스는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한국의 운명은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열쇠 곧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예언자는 어떤 기적도 어떤 승리도 어떤 통일도 백성의 간절한 기도가 없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언은 판결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녀는 한국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울려 퍼진 간절한 기도를 상기시켰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부모들은 누추한 집에 모여 해방을 위해 울며 기도했습니다. 한국전쟁 중에는 폭탄과 굶주림 속에서도 피난처와 들판에서 절박한 기도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 가족들이 반지를 내어놓으며 나라를 구하려 했던 그때에도 미래를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느낄 때 민족을 지탱한 것은 그 기도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그 외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에 따르면 한국은 단순한 영적 선택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10월 3일로 예고된 가나안의 바람은 자동으로 불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만의 목소리가 함께 부르짖는 소리에 대한 응답이 될 것입니다. 꿇어진 모든 무릎, 흘린 모든 눈물, 하늘에 올려진 모든 간구는 그 바람의 연료가 될 것입니다. 그 신비한 인물은 궁전도 거대한 회의장도 아닌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서 나타날 것입니다. 더 큰 존재 앞에 자신을 내어놓은 민족 한가운데에서 말입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를 남겼습니다. 모든 한국인이 이 기도의 흐름에 동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나라를 위해 중보하고 교회와 공동체가 이 집단적인 부르짖음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백성들이 기도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었듯 사무엘이 중보기도로 한 나라를 이끌었듯 한국도 자신의 미래가 정치적 협상이 아닌 민족의 기도의 강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만을 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이 예언은 단지 한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일어날 일들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바람이 분다면 그것은 서울이나 평양에만 불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를 덮을 것입니다. 만약 통일이 온다면 그것은 단지 한국인만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대륙의 분열된 민족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아시아의 예루살렘이 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순례자들의 목적지가 아니라 전 세계 영성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그녀의 메시지를 이렇게 맺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시기를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토록 많은 예언이 한 영토로 수렴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나라가 이토록 큰 짐을 짊어진 적도 없었습니다. 미래는 더 이상 무기로 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로 결정될 것입니다. 조약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 앞에 자신을 내어놓겠다는 개인의 선택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경고는 주어졌고 징조는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디 제이콥스는 이 모든 것이 혼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운명은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열쇠, 곧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예언자는 어떤 기적도, 어떤 승리도, 어떤 통일도 백성의 간절한 기도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언은 판결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녀는 한국 역사 속 결정적인 순간마다 기도의 외침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부모들이 누추한 집에 모여 해방을 외치며 기도했고, 한국전쟁 때는 폭탄과 굶주림 속에서도 피난처와 들판에서 절박한 기도가 하늘에 올려졌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 가족들이 금반지를 내어놓던 순간에도 그들의 입에는 미래를 향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던 그때 민족을 지탱한 것은 바로 그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그 동일한 부르짖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에 따르면 한국은 단순한 영적 선택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10월 3일로 예고된 가나안의 바람은 저절로 불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수백만의 목소리가 함께 부르짖는 소리에 대한 응답이 될 것입니다. 꿇어진 모든 무릎, 흘린 모든 눈물, 하늘에 올려진 모든 간구는 그 바람의 연료가 될 것입니다. 그 신비한 인물은 궁전이나 대규모 집회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더 큰 존재 앞에 자신을 내어놓은 민족 한가운데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꼭 남기고 싶은 당부를 전했습니다. 모든 한국인이 이 기도의 흐름에 동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나라를 위해 중보하고 교회와 공동체가 이 집단적인 부르짖음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며 기도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었듯 사무엘이 중보 기도로 나라를 이끌었듯 한국은 정치적 협상이 아니라 백성의 기도의 강도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예언은 단지 한 나라만의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일어날 일은 전 세계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람이 분다면 그것은 서울이나 평양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 불어올 것입니다. 만약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단지 한국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대륙의 분열된 민족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아시아의 예루살렘이 된다면 그것은 순례자들의 목적지를 넘어서 세계 영성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그녀의 메시지를 이렇게 맺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현대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시기를 살고 있으며 이처럼 많은 예언이 한 영토에 집중된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나라가 이토록 큰 짐을 진 적도 없었습니다. 미래는 무기로 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로 결정될 것입니다. 조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 앞에 자신을 내어놓겠다는 개인의 선택이 미래를 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호소했습니다. 당신은 관찰자가 될 것인가, 참여자가 될 것인가, 예언을 듣고 잊을 것인가, 마음에 새기고 행동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남긴 한 문장이 모든 메시지를 요약합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모든 시청자가 깊이 생각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 예언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준비시키기 위해 계시된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바람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대는 이미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은 이미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운명은 곧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운명이 영광이 될지 파멸이 될지는 백성의 응답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결정의 순간입니다. 이제는 각자가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냥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그 성취의 일부가 될 것인가. 여기서 당신의 목소리가 중요해집니다. 이 메시지를 끝까지 읽은 당신이라면 댓글로 당신의 비전과 생각, 결단을 남겨주세요. 당신이 느끼는 것을 적고 다른 이들과 이 메시지를 나누십시오. 당신이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이 역사를 바꿔갈 움직임의 일부임을 증명해 주세요.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하세요. 그들을 기도와 묵상으로 초대하고 하나 되도록 이끄세요. 하나의 불꽃은 작지만 다른 불꽃과 만나면 불길이 됩니다. 미래가 요구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의 불길, 의식의 불길, 용기의 불길입니다. 한국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단지 운명이 기록되는 것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함께 써내려가는 자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그 시간입니다. 바람은 이미 불고 있습니다. 그 인물은 이미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지금 시작됩니다.